1교시는 고구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고구려에 대한 함축된 내용은 마지막 영상 한 4분짜리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죠.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인데 강개토 대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개토 대왕은 이제 18세 왕위에 오릅니다. 본명이 담덕입니다. 담덕. 고담덕이 되겠죠. 성이 고시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개토 대왕은 시호입니다. 시호. 즉 왕이 죽고 나면 그 왕을 기리기 위해서 붙인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호가 이렇게 깁니다. 국강상, 강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줄여서 그냥 강개토왕, 강개토 대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강개토 대왕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바로 시호에서도 나오다시피 땅을 굉장히 넓혔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여기 중국 그리고 백제 또 여기 경상남도 인근의 외국 공격을 방어했던 모습, 이 세 가지가 강개토 대왕의 대표적인 정복 활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하나씩 다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 내용을 전부 다 하긴 힘들 것 같고 요즘에 가장 논란이 되기도 했고,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여기 경상남도 일대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지역을 살펴보게 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고구려가 굉장히 잘 나가다 보니까 백제가 이제 가야 또 외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에 대항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거는 지금 백제하고 가야 외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오늘날에 경상남도 김해, 부산 일대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공격을 하니까 신라가 이 연합군을 방어하지는 못해요. 당시 신라는 굉장히 삼국 중에서 가장 약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못하다 보니까 신라는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 요청을 하니까 강개토 대왕은 기병과 보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도와줘서 당연히 고구려, 신라 연합군은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을 이겨버립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김해에서 발굴이 됐던 유물입니다. 이 유물을 보면 딱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마갑이라고 해서 이겁니다. 복원한 모습. 즉 말의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전쟁을 할 때 화살 같은 걸 막으면 말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에게도 갑옷을 씌우는 거죠. 이게 고구려 병사, 즉 기마병의 복원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투도 그림입니다. 고분에서 나와 있는 그림인 거죠. 이거는 또 이제 그림인 거죠. 당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특히 강개토 대왕당은 더했죠. 이들이 보냈던 보병과 함께 보냈던 5만 명은 당시 신라를 침입했던 연합군을 쉽게 제압을 합니다. 이 얘기는 당시 강개토 대왕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갑옷입니다. 이것도 복원한 겁니다. 고구려 군인이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갑옷을 복원한 겁니다. 이거 보면 느낌이 어때요? 하나하나씩 작은 철붙이를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갑옷을 복원한 건데, 이렇게 갑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고구려의 뛰어난 철 재련 기술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양 중세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를 보면 기사들이 갑옷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서양 중세 기사들이 입었던
갑옷을 보면 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철판을 그냥 그대로 이어서 만든 거죠. 그런 갑옷은 만들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살을 쏘게 되면 그 갑옷에 바로 뚫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철 갑옷을 새 갑옷을 이제 이어 붙인 다음에 이것을 안쪽으로 가죽을 대게 되면 화살이 맞으면 화살이 뚫지 못합니다. 잘 맞고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견고하다게 된 겁니다. 고구려 갑옷, 즉 고구려 군인들이 입었던 이런 식의 갑옷은 당시 고구려의 뛰어난 재련 기술, 철을 다루는 기술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구려 사람들이 강력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뛰어난 철 재련 기술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처럼 고구려 강개토대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강범위한 국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도와주기도 했죠. 여기에서 바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강개토대왕 능비에 나와 있습니다. 강개토대왕 능비에 보면 고구려 강개토대왕이 업적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지금 수업했던 이러한 내용, 즉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이 일본을 침입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역사 왜곡에서 많이 이용이 됐던 자료가 바로 강개토 대왕 능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한반도 남부를 점령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임나 일본 부설이죠. 이런 임나 일본 부설을 주장을 할 때 근거로 많이 잘 사용이 됐던 바로 내용이 강개토 대왕 능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강개토 대왕 능비를 아마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저도 실제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워낙 옛날 비문이라 보니까 글자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 내용을 교묘하게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만든 주장이 바로 임나 일본 부설입니다. 이러한 임나 일본 부설은 최근에는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인들이 강개토 대왕 능비를 악용을 해서 만들어낸 주장인 임나 일본 부설은 현재 학계에서는 사실상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 사람들은 임나 일본 부설, 즉 역사 왜곡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을까요?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 역사 왜곡에 관심이 많을까요? 요즘에 역사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양한 나라들이 역사를 자신들의 국가에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는 현상을 말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금방 말했던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설이겠죠. 근데 임나 일본 부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부터 수업을 해야 될 내용인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병강사 지역구 중심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원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장의 내용은 처음에는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부이고 또한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 역사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고구려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중국의 동북공정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발해, 고조선까지 중국 역사의 일부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바로 이게 병강사학 지역구 중심이라는 곳입니다. 사회과학원에 있는 연구소로 동북공정을 아주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동북공정의 영향에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금방 설명했다시피 고구려 역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뭐 고조선이나 발해까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북공정이 많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 역사는 반만년의 역사, 즉 5천년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동북공정으로 동북공정으로 의하면 우리나라 역사는 2000년밖에 안 되는 거죠. 즉 반만년 역사에서 2000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시간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짧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도 한강 이남으로 축소가 됩니다. 즉 드넓은 만주에 있었던 고구려, 고조선, 발해가 중국의 역사로 편입되다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고구려하고 신라와 같이 한반도 인근에 있었던 나라로 축소가 되는 거죠. 즉 동북공정이 영향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역사는 굉장히 협소해진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공간적으로는 한강 일대에 국한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고조선과 사만, 고구려, 백제, 신라, 토인신라, 발해, 고려, 신라로 이어지는 한국사의 근본 체계가 붕괴되고 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동북공정이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북공정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고구려가 진짜 중국의 역사인가? 즉, 고구려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국의 역사로 인식했는가? 즉, 고구려 사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동북공정과 달리 고구려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독자적인 국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 고구려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고구려 사람들은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야. 즉, 나는 고구려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근거가 바로 강개토 대왕 능비의 내용입니다. 강개토 대왕 능비에 보면 천재지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천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즉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강개토 대왕이 스스로 고구려가 하나의 국가, 즉 독립적인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월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묘지명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일월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도 고구려가 하나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고구려는 중국에 편입된 나라로 인식하지 않고 고구려는 중국과의 별개인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동북공정이 이러한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즉 고구려와 고구려 발해 등이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구려인, 즉 고구려 사람 스스로도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구려 사람들은 나는 고구려 사람이지 중국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즉 동북공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이러한 동북공정을 시행한 이유는 역사적, 즉 학문적인 이유보다는 하나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소수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리운동, 독립운동에 대해선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만약 지금 만주 지역
일대에서 조선족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은 상당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티베트 인근에서 만약에 독립운동이 발생한다면 그것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소수민족의 역사를 가능하면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켜서 소수민족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독립운동, 분리운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주장이라는 거죠. 즉, 동북공정은 하나의 역사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치적인 주장에 가깝다는 겁니다. 즉,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필요성에 의해서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동북공정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경제력 또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서 동북공정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서양에서는 진짜 동북공정이 만든 이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점점 이제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남북의 공동 연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발해, 고구려, 고조선의 대부분 영토가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한 연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점점 더 넓혀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연히 남북의 공동연구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서 고구려의 역사, 더 나아가서 고조선, 발해, 더 나아가서 한국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동북공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대응해서 국제학술대회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서 동북공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고구려, 고조선, 발해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학계와 민간 정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연구 활성화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고구려나 발해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물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계와 민간 연구소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수업은 동북공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강기토 대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바로 동북공정인데 동북공정은 한반도 중심, 즉 동아시아에서 역사전쟁의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고구려 발해, 고조선과 같은 나라가 한반도 역사의 일부 모임을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북공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동북공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연구나 짧은 영상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통해서 동북공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업을 마치는 건 아니고요. 이 수업을 끝나고 나면 이번엔 좀 긴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한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영상이 좀 11분 정도 되는 좀 긴 영상이긴 하지만 아주 꼼꼼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수식 퀴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두세 문제, 많으면 세 문제 정도 내는데 이 수식 퀴즈 문제는 반드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문제로 출제한 겁니다.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반드시 시험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물이 나와 있습니다. 사이버 캠퍼스에 제가 올려뒀기 때문에 그 내용 확인하시고 과제물 제출도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6월 10일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을 정도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과제물이 어렵지도 않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들이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잘 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까지만 제출을 받고 그 이후로는 과제 제출을 받지 않겠습니다. 과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0점 처리가 되니까 과제 날짜를, 제출 날짜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까지고요. 만약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제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출 날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바로 이어질 겁니다. 그 영상 시청하시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말고사 때는 한번 뵙게 되니까 그 사이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좋으니까 그래도 간혹 바람 쐬러 나가고 이러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 한국 역사의 시작을 열었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대 왕국들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불안정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겨우 반걸음 물러났습니다. 2004년 8월 한국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는 고구려사 왜곡으로 불거진 양국 관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5개 항의 구두 양해 각서에 합의했다.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한국 고대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 열풍을 불게 했던 동북공정. 그 동북공정이란 무엇일까? 동북공정이란 동북병강역사여 현상계열 연구공정의 줄임말로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병강사지 연구중심에서 2002년부터 시행한 연구 프로젝트다. 병강사지 연구중심이 일부 발표한 동북공정 연구 내용에는 고대 민족사의 주역인 고구려와 발해 등이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동북공정은 중국의 한국사 왜곡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중국이 이와 같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한중 수교 이후에 동북 지역과 한반도 지역과의 연관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더군다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히 고양되어가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이 이 동북 지역을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고 또 역사임을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국가적 정책적 입장에서 동북공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5개의 소수민족과 한족이 결합된 다민족 국가 중국은 1949년 정부 수립과 함께 변경 지역의 소수민족 통합 정책을 위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도입했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란 오늘날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과거사를 모두 중국사로 간주한다는 역사 서술의 원칙으로 이것이 동북공정의 바탕이 된 중국의 역사인식이다.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해온 한국의 고대 왕국. 그 강성했던 흔적은 지금의 동북 삼성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사의 주역인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은 고구려를 중원왕조의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高句丽呢王呢每年派人向汉的中央政权呢，这个朝贡。建立国家不久就要求臣属于高句丽县。汉的中央政权呢委托呢玄兔郡的高句丽县。 중국이 고대 한국사를 왜곡하는 주요한 근거는 조공과 책봉제도다. 한국의 고대 왕국이 중국의 사자를 보내 예물을 바치고 관직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 정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일본의 후루하타 도루 교수는 조공과 책봉제도를 과거 아시아의 독특한 외교의 한 형식이자 국제무역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이것은 세계 역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中国が主張している根拠ですけども、それは作法といって、中国の王朝の臣下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な根拠です。とすると、新羅も百済もそれから倭も、そういう作法されてますから、それとの違いが出てきません。で、高句麗だけを、中国の一地方政権とする分けていくっていうことは本当は、難しいこと無理なことだと思います。だから論理的には崩れている最初から崩れています。 중국이 35개의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던 705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하며 태평성대를 이뤘던 고구려가 어떻게 중국 왕조의 지방 정권일 수 있을까? 중국 집안시 한가운데 거대한 위엄을 내뿜고 있는 광개토 대왕리. 이것은 고구려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확장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다. 여기엔 고구려의 시조왕인 추모가 하늘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대로 고구려가 중원왕조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중국의 황제와 같이 하늘의 아들임을 자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 영락이라는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연호가 아닌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을 것이다. 중국의 역사서도 고구려가 중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국가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는 고구려는 타국의 역사를 수록하는 열전에 신라, 백제, 일본과 함께 기재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고구려를 신라, 백제와 함께 본기에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정통 역사서인 송사는 태조 왕건의 고려를 고구려의 계승왕조로 명기하였다. 이는 중국인들도 고구려서가 한국사라고 스스로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또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데웠던 고구려 특유의 난망시설인 온돌문화가 중국이 아닌 한국 특유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또한 이러한 계승성을 보여주는 문화적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당나라로부터 해동 성국이라 불렸던 또 다른 한국사의 주역 발해. 중국학계는 발해왕이 발해 군왕으로 책봉받았다는 기록을 놓고 발해도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나 일본의 역사서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증언하고 있다.
또 발해의 수도인 상경 용천부의 왕궁터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유의 난방시설 온돌은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초, 2002년 2월부터 5년 동안 연구해오던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종료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것은 중국의 한국사 왜곡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동북공정이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북공정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사회과학원 병강사제연구중심의 11차 5개년 낸 계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역사 왜곡은 중국 중앙정부가 아니라 동북 삼성의 각 지방정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고구려 문화유적이나 발해 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삼아서 국내적으로 고구려나 발해사가 중국사라고 하는 점을 널리 선전하고 홍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강사지 연구중심이나 지방단체에서 만들어진 한국사 왜곡 내용들은 연구소를 벗어나 대중을 찾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윤영성 박물관에서 상설 전시하고 있는 유화 문명전이다. 유화적 일대는 한국사의 주역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가 발흥했던 곳으로 한국 문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유화 문명전에서는 그 일대의 모든 문명과 역사가 모두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 왜곡은 한중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등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의 영토를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모두 다 자기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 국가들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우리 사이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유목민의 고향인 몽골. 몽골은 고구려의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던 2004년 유목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오르온 계곡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그 유적의 일부가 터키 유적임을 밝혔다. 이것은 서로의 역사와 영토를 인정하는 몽골과 터키의 협력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몽골은 터키로부터 유적 발굴과 보호 복원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터키는 자국의 영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조상들의 흔적을 연구하는 것이다. Тэгээд энэ Турк улсуудад энэ эртний тургуудтай угсаагаар бас ихтэй гэж үздэг. Тийм учраас тэд нар бас өөрийнхөө одоо өвөг дээдсүүдийг Монголын нутагт нутгалж исэн гэдэг одоо бас түүхэн улбагаа ирэн суулж ирсэн үр дүнгээ энэ манай хүмүүсийг тавьж харуулж байгаа. Тэгээд энэ заалыг бол хийхэд заалны одоо барилгын дотоод засал, чимэглэл, үзмэрийн хорго эдгээр нь бол бас тэр ТК-гийн хөрөнгөөр хийсэн. 몽골과 터키의 경우와 같이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아는 자세는 역사 문제로 인해 얽힌 한중 간의 실타래를 풀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